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태풍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것은 제왕적 검찰청장 시스템을 어떻게 철저히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나,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검찰청장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인사권이 사실상 법령적 근거도 없이 삼분할되어 있었어요. 민정수석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그놈이고 법무장관이 그놈이고 검찰청장이 그놈인데 33%씩 3분의 1씩 인사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검찰청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검찰청장 체제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임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인사권을 포기하고 윤석열이 인사권을 독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뼈아픈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인데, 이에 대한 타개 과정에서 망외의 엄청난 전화위복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독식하게 되면서 역대 그 어느 청장보다도 가장 오만하고 자뻑에 빠지고 자기 힘의 과신에 빠지는 괴물 윤석열이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전국 곳곳의 검찰 조직에 흩어져 있던 윤석열 인맥이 이렇게 허락된 기회 덕분에 윤석열 주변으로 몽땅 몰려드는 윤석열 중심의 하나회, 검찰 하나회, 윤나회가 윤석열 주변으로 한꺼번에 다 몰려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힘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몇 달 동안 저질러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보면 바퀴벌레들이, 대장 바퀴벌레 중심으로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던 바퀴벌레들이 속속 대장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난리를 피우게 해놓고 갑자기 컴배트, 바퀴벌레 잡는 추풍이 집중 살포 분무되어서 이 바퀴벌레 무리들을 일망타진하고 모아서 괴멸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사권을 100%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청장에게서 다 인사권을 뺏어버리고 0% 인사권 없는 검찰청장이라는 초유의 허수아비 청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사권을 고집하면서 몽리를 부리는 검찰청장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면하는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들이 괴멸 직전의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바퀴벌레 약 광고 문구에도 있지만 이 바퀴벌레 약을 집중 타격당하고 몇 마리 비틀거리는 바퀴벌레들이 싱크대 주변에서 얼쩡거릴 수 있지만 곧 뒤질 놈들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곧 뒤질 바퀴벌레 몇 마리가 청와대 주변에 알짱거리고 조국 장관 가족 주변에 알짱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겁니다. 크게 보면 33%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과 나눠서 짬짬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왕적 검찰청장이 어찌어찌하여 100%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가장 오만한 헛짓을 하다가 이게 오히려 일망타진의 기회로 작용하여 0% 인사권을 가지는 역대 가장 무력한 검찰청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월권적인 검찰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청장이 사라지도록 하게 된 겁니다. 인사권이 없는 검찰청장,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기회가 왔다고 야욕을 쉽게 드러내어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르다가는 파멸밖에 없다라는 평범한 인간 사회의 진리를 확인시켜준 윤석열 바퀴벌레 무리들이었습니다. 바퀴벌레 박멸에는 컴배트 아니 추배트.